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관계심리학,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도 존중하지 않는 나를 존중해줄 사람은 없다. 싫어도 좋은 척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드러낼 때 더 인정받고 존중받는 관계로 거듭난다. 다음은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 책 속의 누구도 내 인생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내버려 두지 마라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내버려 두지 마라. 한계선을 긋는 일에는 누구에게나 맞는 프리사이즈란 없다. 투포한 부문 우승자가 100m 달리기에서는 꼴찌를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한계선을 찾아야 한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서 행복해지길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 아무리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소중한 누군가가 간절히 부탁해 오면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자기 욕구를 보류하고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는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아니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비앙카는 어머니와의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 두 사람은 자동차로 1시간쯤 걸리는 거리에서 각각 따로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비앙카에게 많은 것들을 의지했다. 집을 수리하는 것부터 은행 업무까지 비앙카에게 기댔고 이웃들과 가까이 지낼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일주일에 한 번 딸이 자신을 방문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여겼다. 하지만 엄마의 이런 기대는 비앙카에게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주말 약속은 모두 취소해야 했고 불가피하게 참석해야 할 때는 엄마가 실망할까봐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부담스럽고 싫었지만 아버지 없이 갑자기 혼자가 된 엄마를 생각하며 싫은 감정을 억눌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적인 감정은 커져만 갔다. 비앙카는 엄마와 함께 있을 때면 화를 억제하지 못했다. 늘 인상을 쓰고 짜증 섞인 말투로 마지못해 대꾸를 했다. 사소한 일로 화를 내거나 엄마와 다툴 때도 있었다. 또한 주말이 가까워질수록 우울해졌고 토요일에 집을 나설 때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평일에 엄마가 전화만 해도 화가 날 지경이었다. 그러나 매주 엄마를 찾아가는 것을 그만두지는 못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엄마에게 잘해드리고 싶고 또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비앙카의 희생과는 달리 엄마는 엄마대로 상처를 받고 있었다. 집에 오면 화만 내는 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딸에게 귀찮은 존재가 된 것 같은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언젠가 딸이 영영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녀로 하여금 더욱 비앙카에게 집착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자꾸만 비앙카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며 사랑과 관심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엄마의 태도는 비앙카를 더욱 힘들게 했고 더 이상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엄마를 만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나는 나, 부모는 부모.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싶어 한다. 특히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믿음은 삶을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기반이 된다. 그런데 이런 가까운 관계가 의존적인 관계로 변하면 떠안는 쪽은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자기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며 평생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비앙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몇 번의 상담을 하면서 나는 비앙카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더는 엄마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 말을 하자마자 엄청난 죄책감에 몸부림쳤다. 그저 지쳤다는 이유로 엄마를 만나러 가지 않는 건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비정한 딸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 지내는 것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비앙카 앞에 빈 의자를 하나 놓고 엄마가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엄마의 지나온 과거와 현재 상황, 기대와 욕구를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엄마가 된 것처럼 그녀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그러자 비록 자신을 향한 기대가 지나치기는 하지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앙카는 처음으로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그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해도 엄마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의자에 앉힐 차례였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긴 침묵 끝에 그녀는 직장 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볼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하느라 미뤄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욕구, 조금 늦었지만 대학원에 가고 싶다는 욕구들도 찾아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남겨진 엄마를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자기 욕구를 떠올리는 것조차 회피했다. 그러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도 엄마도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살고 있지도 않았고 엄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나쁜 딸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었다.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자 엄마의 요구를 거부하는 데 대한 죄책감이 훨씬 줄어들었다. 드디어 그녀는 엄마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고 3주에 한 번 엄마를 보러 오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말도 전할 수 있었다. 그렇게 방문 횟수를 줄이고 자신이 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자 엄마를 만나는 것이 숙제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엄마 역시 한결 부드러워진 비앙카에게 안정감을 느꼈다. 물론 비앙카는 여전히 엄마를 만날 때면 마음이 약해진다고 했다. 엄마가 다시 전처럼 많은 것을 기대하는 듯한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고 괴로웠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다시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엄마가 자신의 욕구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자신 역시 스스로의 생각대로 욕구를 주장하고 실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보살펴라.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를 객관적으로 보는 일은 어렵다. 누군가 우리를 소유하려고 할 때 우리는
강렬하게 저항하지만 가까운 관계에서는 죄책감이 작동한다.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마치 사랑의 증표라도 되는 것처럼 상대의 욕구를 들어주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심지어 부모라고 해도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정도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 책임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상태라면 비앙카가 했던 것처럼 서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공감해주는 대화를 시작해보자. 상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수월해진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로를 객관화해서 대화하는 동안에는 절대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감정을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속에 떠오른 욕구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상황과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다. 가족관계든 친구관계든 한 직장에 다니든 100명이 모이면 100명 모두 각기 다른 관심사와 욕구가 있다. 이것은 상호 보완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립적인 경우가 더 많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구를 단호하게 말하고 실현하는 것은 당연히 익혀야 하는 삶의 지혜인 셈이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면서도 한없이 기쁘기만 하다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까지만 베풀고 단호하게 선을 지켜야 한다. 당신의 순수한 사랑과 배려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보상을 바라기 전에 말이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나의 한계는 어디일까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존중할 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고칠 수 있듯이 한계를 받아들이고 나서야 비로소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상대방의 한계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도 존중하지 않는 나를 존중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